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이 씨가 됐는지 제가 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코스닥 같은 거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이 공포스러울 것이다. 이제 이게 이제 뭐 어제 하루만 가지고 이제 공포스러울 것이다 얘기한 건 아니고 그동안에 누적돼 왔던 것들이 어제 결정타가 날아오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공포심에 많이 휩싸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공포에 사라 뭐 이런 격언이 있듯이 이제 추가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건 어떤가. 내일부터 아마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돼버렸네요. 네, 코스닥이 물론 뭐 기관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팔아오던 기관이 매수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뭐 외국인이 매수세에 의해 가지고 기관이 지금 소폭 매수는 했지만 사실 매수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외국인이 이제 대량 매수하면서 코스닥 포인트가 이제 5.71포인트, 네, 5.71포인트 상승한 783.73으로, 마감했어요. 자, 780선을 다시 회복했네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여전히 이제 계속 하락해가지고 13.07포인트. 네, 그동안 뭐 그동안에 이제 매수해오던 기간도 매도로 돌변해가지고 이제 그 0.56% 이제 하락했습니다. 그래갖고 2330.84로 장을 마감했어요. 이제 자, 어제 미국장이 이제 전부 다 폭락했죠. 폭락했는데 그 영향 받아서 이제 시초가에 갭 하락했어요. 둘 다 모두. 둘 다 갭 하락했지만 이내에 상승으로 반전해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장중에는 뭐 점심시간을 전후해가지고 11시쯤, 오후 1시쯤, 요때는 뭐 굉장히, 뭐 거의 한 13포인트 정도 상승했던 가격대까지 갔어요. 갔지만 이제 1시 이후에 줄줄 흘러내려서 요거 흘러내린 건 왜 그러냐면은, 그나마 조금 매수를 하던 기간이 다시 매도로 돌변해가지고, 매도 폭을 늘려가면서 이제 주가를 쫙 끌어내렸죠. 그러다가 이제 동시효과 때 이제 다시 그 기간이 다시 좀 소폭 매수해가지고 34억, 지수를 이제, 지수도 끌어올린 건 아니죠. 지수도 끌어올린 건 아닌데, 외국인이 이제 지수가 마이너스 되니까 기간에 매도에 의해가지고 외국인이, 매수량을 이제 다시 늘리면서 지수를 플러스로 다시 전환시켜가지고 결국 장마감을 5.71포인트 상승한 가격에 끝냈어요.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미들이 이제 그 공포심을 느끼니까 오늘 이제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인지 몰라도 오늘 대량으로 내다 팔았어요. 그동안에 매수를 엄청 해오던 개인들이 그것을 이제 외국인들이 받은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이제 그거를 상승장을 주도했죠.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제 개인들이 그걸 매도량을 크게 늘린 거죠.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내일 뭐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아닌지는 내일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내일 상승 흐름을 다시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코스닥은 이제 그동안에 쭉 매수하던 기간이 2,500억 정도 팔아서 이제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그래도 이제 뭐 장중에 소폭으로 이제 그렇게 크게 매수를 안 하던 외국인이 장 막판에 1,000억 이상 매수했고, 개인도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그래도 뭐 장을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였어요. 막판에. 그죠? 네, 줄여가지고 13.07포인트. 그래도 뭐 오늘 그 전반적으로 그 장이 흐름이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양시장 모두 기간이 사실상 매도세로 일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이 아니었다면은 아마 양시장 모두 이제 어제만큼 큰 폭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잘 받쳐줘서 상승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코스피는 200 하락하는 종목 이 훨씬 더 한 2배 정도 더 많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이제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미국 그 선물은 지금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S&P는 0.47, 나스닥은 0.52.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지금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불확실성이 2개잖아요. 그 악재가 3개죠. 이제 전부 다 따지면 일단 미국 대선,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대주주 3억,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미국 대선은 있잖아요. 일단 뭐 거기 불확실성이 두 개예요. 일단은 누가 후보가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 그거는 이제 11월 초에 이제 결정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경기부양책, 그 선거와 관련된 경기부양책이 지금 될 듯 말 듯 하면서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했었잖아요. 근데 막판까지도 이제 문우신 장관하고 그 상원 의원하고 낸시 펠로시 상원 그 의장하고 계속 그 한 전화 통화로 이제 협상을 했는데 결국은 불발됐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11월 중순까지 상원이 의회가 중단돼요. 그러면 내년 초가 대선이잖아요.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 전에는 이제 그 경기 부양책 협상이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절반 정도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거예요. 이게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호재죠, 호재. 그죠? 왜냐하면 뭐 그동안에 기대감을 계속 주면서 대선 때까지 기대감을 계속 될 듯 말 듯 하면서 기대감을 줬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걸로 이제 대선 때까지는 판단이 났잖아요. 결정이 됐잖아요. 상원이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죠. 자, 그럼 나머지 50%는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문제인데, 이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어요. 누가 되든 간에 큰 폭의 경기 부양책을 쓸 건 분명해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입으로 그랬고요. 만약에 내가 되면은 대폭 그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 근데 민주당이 돼도, 이제 바이든이 돼도, 이제 바이든 그 민주당 측만의 어떤 그 또 육성 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 분야에서. 그리고 또 이제 본인들이 그 같은 당 그 주지사들이 있는 그 주의 어떤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라도 이제 큰 폭으로, 협상에서도 그랬죠. 큰 폭으로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뭐 일단은 50%는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그리고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경기 부양책이 크게 이제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호재로 봐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장이 미국장도 이제 상승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여기에 덩달아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상승으로 가닥을 잡을 게 뻔한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대주주 3억, 이거 이제 뭐 홍남기가 여전히 똥고집을 부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뭐 그 중간 10억과 3억의 중간 5억 대주주 설 가지고 협상을 뭐 한다 뭐 어쩐다 뭐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웃기죠. 그죠? 이걸 뭐 협상, 이게 참, 돈이 없으면은 그 포퓰리즘을 정책을 하지 말든가 해야 되는데, 자기네 표바심 포퓰리즘 정책은 뭐 이거 뭐 이제 뭐 이게 정치적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아니 뭐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그 세금을 자꾸 쥐짜서 세금을 걷어서 그게 포퓰리즘 하는 거는, 인심 쓰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서, 자본주의 사회니까,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벌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좀 선순환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해가는 게 옳은 건데, 이거는 뭐 그 돈을 잘 벌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 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옥죄면서, 뭐 집이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뭐 굉장히 뭐 기업도 또 얼마나 지금 때리고 있습니까? 규제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돈까지 뺏어가니, 누가 기분 좋게 돈을 낼 수가 있겠어요? 안 뺏기려고 그러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 양도세도요. 이거 뭐, 이게 참,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쨌거나 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공공의 적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이게 자기가 3억 대주주에 포함이 안 돼도 피해를 입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3억 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해버리면은 주가가 하락하는데, 그러면 사목 대주주가 아닌 사람들도 타격을 받아서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이 영향 때문에 지금 계속 먼저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나섰던 것이고, 한 8월 말부터 9월, 그러니까 9월, 10월 한 달, 한 30일에서 한 4, 50일 그동안, 그렇게 이제 좀, 미리 선수를 친 거죠. 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이제 화끈한 3억 설이 조금 누그러들면은, 만약에 변화가 있으면은 주가는 다시 뛸 거예요. 기관이 다시 사겠죠. 그죠? 외국인들이야,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야, 개인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세금 내는 기준이. 그래서 좀 어쨌거나 지금 개미들이 대량으로 매도해서 주가가 내리는 것을, 예상해가지고 먼저 선수를 친 게 이제 기관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계속 하락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유럽장이 이제 하락했던 근본적인 또 다른 이유가 이제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 환자들이 다시 급증해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메리카 대륙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간 통제 봉쇄령이 다시 내려지고 제2의 팬데믹이다 이런 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요. 마스크가 안 쓰는 게 자유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자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마스크를 안 쓰면은 팬데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다시. 그죠? 네. 그래도 처음에는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이나 마스크 쓰면 오히려 환자 취급하고, 마스크 안 쓰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환자가 급증하니까 이제 꽤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쓰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사실 이렇게 전염병인데 마스크를 안 쓰면서 그런 것이 또 번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되더죠. 그러니까 이제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유럽이나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나 습성상 행동 양식을 봤을 때 코로나가 이제 쉽사리 누구로들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좀 잠재적인 악재가 아니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악재죠. 요게 또 이제 영향을 미쳐서 요게 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 오늘 이게 코스닥이 상승한 거는 기술적인 상승 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의 불확실성이 이제 50%가 이제 해결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타협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타협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갖고 어쨌거나 타협이 아예 안 되면은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아버리거나, 되면은 됐다고 타결을 빨리 해버리거나, 이렇게 빨리 해야지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하나는 해결이 됐어요. 이제 이제 안 하는 걸로, 대선 전에 이제 추가 부양책 안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났죠. 그래도 어제보다 이제 상승 섹터는 좀 많아요. 그죠? 오늘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인하고 코로나 이제 섹터가 이제 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돼가지고 요거도 이제 꽤 많이 3% 이상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분쟁 영향으로 히토류주가 이제 좀 많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대표주, 이거는 현대기아차 어제 이제 실적 발표한 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크게 상승했죠. 특히 기아차 같은 게 한 10%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는 요건 미국 바이든 후보가 더 이제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하면은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이겠죠. 근데 면역항암제도 이제 오늘, 좀 상승 흐름을 보이니까 이제 코스닥이 이제 면역항암제 관련주가 이제 코스닥 쪽에 많고, 또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제약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반등을 좀 꽤 했기 때문에 면역항암제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오늘 보도자료를 막 쏟아냈어요. 오늘 보도자료 나온 게 꽤 많죠. 매드팩토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군데 와서 내면서 면역항암제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했고요. 코로나 진단키트도 이제 당연히 코로나가 다시 이제 제2의 팬데믹 어쩌고 하니까 이제 시젠 비롯해가지고 급락하던 시젠이 이제 다시 급증했고요. 관련 진단키트주들도 이제 상승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이 중에서 녹십자 MS는 또 이제 크게 하락했죠. 반대로. 이제 관심 종목 보면은, 이거 관심 종목은 이제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낙폭과대주들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하락 안 하고 버티던 상승했던 종목들이 이제 좀 크게 좀 하락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K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좀 올랐었죠. 2,000원 넘게 올랐던 것 같은데, 네, 2,080원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한 9%까지 올랐다가 이제 쭉 미끄러졌네요. 요거도 뭐 사실 이제 테슬라 관련주라서 이제 들고 갈만 한 종목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상승 모멘텀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KMH도 역시 이제 아직 그 경영권 분쟁 해결 안 됐죠. 이것도 오늘 꽤 많이 상승한 편이죠. 그죠? 네, 6.19%. 요것도 이제 요거의 오후장에 한 2시 반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장이 쭉쭉쭉 하락해가지고 미끄러지는 상황에서도 이 종목은 미끄러지다가 다시 급반등한 혼자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급등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 22,300원, 예, 뭐 오늘 장중 이게 고점일 겁니다. 아마 아닌가? 22,400원이 고점이네요. 까지 올랐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6.19% 마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드팩토하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굉장히 급락했던 종목이죠. 한 며칠 동안. 카카오는 뭐 예전부터 이제 한 달 정도? 네. 하여간 뭐 10만원 가량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거 오늘 뭐,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흐름은 좀 좋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RF텍도 오늘 꽤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10,000원 넘어갔었죠. 안 넘어갔구나. 이제 9,930원까지 갔었는데 이게 이제 그 장 막판에 이렇게까지 안 떨어진 건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동시효과 들어갔을 때 190원까지 올랐었어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100원까지 빠졌었죠. 이제 장 하락 때. 근데 이제 막판에 외국인들이 끌어올려가지고 외국인이 이제 코스닥에서 매수세로 이제 강화하면서 이것도 이제 그 190원까지 올랐었는데 동시효과 1분도 채 안 남겨두고, 그러니까 3시 29분 한 50초? 그때쯤에 한 7,000주 정도가 이제 대량으로 한 방에 떨어지면서 이거를 대응할 겨를도 없이 그냥 190원에 40원으로 이제 급락했어요. 동시효과 막판에. 뭐 누가 아마 개미 투자자가 누군가가 이제 올랐을 때 이제 뭐 차익 실현했거나 아니면 손절했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요런 식으로 끝나면은 내일 이제 다시 급등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 매드팩토도 마찬가지고요. 방금 매드팩토 RF텍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제 그동안의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니면 이제 근데 내일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닌지는 내일 보면 알겠죠. 그죠? 내일 흐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기보다도 이제 반등의 시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카카오도 지금 한 만 몇천 원, 12,000원까지 이제 상승했다가 32만 4,500원, 34만 3,500원이니까 네, 거의 한 14,000원, 15,000원까지 꽤 많이 상승했다가 이것도 이제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뭐 거의 1.37% 뺏기 상승을 못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매매 주체, 매드팩토. 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왔어요. 카카오. 네, 카카오는 외국인만 샀네요. 자, 그리고 네, 녹십자 MS가 이제 그동안에 안 내리고 이제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하락장에서도 이제 오늘 이제 좀 크게 떨어져가지고 1,000 몇 변까지 떨어졌었는데 이제 그래도 막판에 좀 줄여가지고 900원 하락한 5% 넘게 빠졌어요. 그 가격에 마감을 했어요. 오늘 이제 코로나 대유행 제2의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코로나 진단 키트 주들이 대체로 올랐는데 이 종목은 이제 반대로 빠져버렸네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다른 종목들 CGN 같은 게 많이 내릴 동안 이 종목은 안 내리고 버텼거든요. 자, 뭐 오늘 계속 오른 종목이 꽤 많아요. 코스닥 종목 중에서. 특징할 만한 종목.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한 재료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그동안에 너무 많이 빠진 종목일수록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뭐 엔지캠 생명과학도 그 중에 하나고요. 엔지캠 생명과학도 생각 외로 이제 줄줄줄 흘러내렸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뉴스도 나왔는데, 그 뉴스에 반짝 조금 상승하더니 이일에 또 빠져가지고 어제 꽤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오늘 한 5% 가까이 이제 상승 반전했습니다. 뭐 레고캠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엔 또 이제 많이 올랐던 뭐 제일약품 같은 거는 이제 뭐
반대로 쭉 많이 빠졌고요. 또 이제 여기 신풍제약 같은 것도 매일 마찬가지로 한 7% 정도 빠졌고요. 종군당 하여튼 뭐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 급등했던 종목들을 이제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코스닥 하락장에서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은 오늘 다 빠졌어요. 메디톡스도 마찬가지고요. 메디톡스도 오늘 꽤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 네, 18만 2,900원이니까 거의 이 가격에서 한 8,900원? 아니 7,000, 한 거의 한 7,900원? 한 8,000원 정도 빠졌었는데 그래도 이제 낙폭을 좀 많이 회복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상승 반전했고요. 이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르던 종목이었는데 하락했습니다. 자, 이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인데 다 반등했어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라서 이제 급락했었는데 오늘 뭐 거의 일제히 싹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뭐 1%에서 한 4% 그 사이대 상승률을 보였네요. 뭐 삼성전자가 이제 좀 한 0.99% 600원 정도 하락한 가격에 끝났고요. CJN이 모처럼 반등해가지고 4.65% 11,400원 상승한 가격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도 뭐 마찬가지죠. 어제 요거도 이제 역시 이제 그동안에 하락이 컸던 종목들 다 이제 반등으로 전환했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CS 윈드나 두산 퓨어셀 이거는 이제 지수에 이제 국내 그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재료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풍력 개발주로서 자체 실적도 좀 높긴 하지만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또 그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어쨌거나 반등해가지고 지금 96,300원에 마감을 했어요. 두산 퓨어셀도 소폭 상승했고요. 자, 기아차하고 현대차는 어제 실적 발표했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 났는데 충당금 반영한 것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게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소폭 상승한 1,000원 상승한 17만 2,500원의 장을 마감했고요. 근데 기아차가 많이 올랐어요. 10.32% 올라가지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개선된 기능 결과물에 의해 가지고 52,900원, 네, 5만 원대 이제 올라섰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은 부합됐고요. 네, 휴젤은 이틀 연속으로 이제 빠졌고요. 네, 휴젤은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 어제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어제 이어서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18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20만 원 넘어갔었는데,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셀트론 3인방 또 이제 오늘 소폭으로 상승했고요. 자, 그다음에 티움바이오 소폭 상승했고요. 이제 올랐던 이마트, 호텔신라 이런 것도 이제 오늘 다 빠졌고요. 이마트하고 호텔신라도 이제 삼성 이제 반개 계열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별세와 관련돼서 이제 지분 관계나 이런 역학 구조 이런 면에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금호석유도 이제 그동안에 꽤 올랐었는데 이제 많이 빠졌네요, 오늘. 그죠? 그럼 SK케미칼 또 이제 요게 또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 또 이제 올랐네요. 오늘 재료가 특별한 게 있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SK케미칼 보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후보 물질이 노인 대상에서 강력한 면역 반응 소식을 보였다. 이래갖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한 SK케미칼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SK케미칼이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도 반등했고요. SK머티리얼즈 마찬가지로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제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82,600원의 장을 마감했어요. 자, 네이버 카카오가 모처럼 상승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오늘 28만 8,500원 한 4,000원까지 올랐다가 이제
상승을 마감했고요. 조금 상승폭을 줄이고요. 카카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것도 상승폭을 많이 줄여서 1.37% 상승한 가격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LG화학도 이제 좀 올랐었는데 오늘은 이제 한 2% 정도 빠졌네요. 반면에 삼성 SDI가 이제 2% 정도 상승해가지고 43만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삼성 SDI가 무슨 재료가 있나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삼성 SDI가 3분기 호실적이 나왔네요. 그리고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 800억. 그래갖고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20.22% 상승했다 그럽니다. 영업이익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많이 올랐네요. 61.09% 신장했네요. 61.09% 신장해가지고 2,673억 정도의 실적을 냈고요.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72% 상승한 2,406억에 이제 장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주력은 이제 이게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전지 사업 수익이 이제 3분기에 손익분기점을 도달했으며 4분기부터는 이제 수익이 본격적으로 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흑자 달성이 기대된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또 작용했네요. 그래서 이제 삼성 SDI가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양식품, 비롯해가지고 여기 이제 5G 종목들이 대체로 한 2에서 한 5% 사이에 올랐는데, RF텍만 아까 보셨죠? 막판에 동시효과에 한 1분도 채 안 남겨두고, 급 매물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190원대에서 40원으로 쭉 빠졌어요. 한 2, 3, 적어도 맨 2, 3%대 성장했었는데, 오늘 상승했었는데, 자, 화장품주는 희비가 엇갈렸네요. 아모레퍼시픽이 빠지고 생활건강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는 종목이 꽤 많죠. 요거도 이제 실적 개선주 같은 경우인데 DB하이텍, S테크 전부 다 소폭씩 반등했고요. 동국 SNC도 이제 아까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풍력 개발주 관련돼서 이제 요 종목도 그 분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한 5.61% 상승한 7,530원에 장을 마감했어요. 근데 HMM은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어제까지 오늘 또 이제 계속 오늘 이제 장 초반에는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그걸 다 회복하고 이제 상승 반전해가지고 어쨌거나 0.45%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빅히트가 이제 모처럼 만에 이제 6,500원 4.717% 이제 상승했어요. 여기 기술적 반등인가요? 기술적 반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좀 상승했고요. 기관이 샀나요? 네,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각자 판단에 달려 있겠지만, 저라면 안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고, 신규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물량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을 펼 것 같아요. 자, 오스코텍, 셀리버리스, 전부 다 이제 그 상승 반전했고요. 기획사, SM, YG 엔터테인먼트, JYP 모두 이제 상승 반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제 창궐을 하면서 제2의 팬데믹이라는 소리가 나오면서, AK홀딩스, 에어부산, 여행사, 항공, 이런 종목들이 다 빠졌고요. 넷마블 또 이제 하락을 계속해 오다가 오늘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다 본 것 같아요, 오늘 장. 자, 이제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미국 그 선물 지수가 4+로 이제 전환해갖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이 이제 기대감, 그 경기 부양책의 기대감은 이제 아무도 안 가질 거예요. 일제거나 이제 대통령 선거만 이제 관심인데, 선거에서도 이제 지금 이렇게 바이든이 조금 우세한 상황이고, 트럼프의 어떤 그 주력 주에서조차도 이제 지금 트럼프가 확실하게 승기를 못 갖는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다려 본다기보다도 이제 대선 때까지, 미국 대선 때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고 날 때까지 조금씩 이제 계속 미국 증시가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 때쯤에
뭐 이후에 이제 크게 또 이제 급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3억 대주주설 이것만 없다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충분히 이렇게까지 안 떨어지고 또 반등했어도 벌써 이제 그 미국 증시 따라서 반등을 했었을 그런 시기인데, 하여튼 뭐 발목을 많이 잡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이 팔 때는 아닌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팔았잖아요, 개미들이. 그죠?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래요. 내일 또 오늘이랑 비슷한 패턴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내일은 갭 상승 출발해 가지고 장중 내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뭐 그냥 제가 이제 혼자서 뭐 이렇게 되씹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예전에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 유튜브 하기 전부터 제가 매일매일 해오던 것을 단지 입으로 이제 옮겨서 이 방송으로 만들어 갖고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의 사견이, 물론 다 사견이겠지만, 특히나 저는 제 혼자의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방송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이 내일 아마 상승하면 계속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낙폭과대주 위주로 이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낙폭과대주 위주로 이제 암으로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이제 반등하면 손실도 이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장에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어쨌거나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여지는데 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만약에 오늘 미국장이 이제 좀 상승으로 끝나고 그리고 뭐 이제 중요한 건 기간의 움직임이죠. 기간, 특히 그중 뭐 기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매매 주체들이 또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기간이 대체로 봤을 때 이제 많이 던진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내일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 그래도 이제 평상시보다는 뭐 마음이 조금 더 안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뭐 계좌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뭐 특정 종목이 많이 오른 종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분들은 많이 이제 계좌가 플러스 됐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종목에 골고루 분산 투자한 분들은 생각보다 이제 계좌가 그렇게, 지수는 상승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렇게 뭐 수익이 더 뭐랄까 손실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또 조금 더 늘어났을지도 모를 것 같아. 뭐 모를 것 같은 게 아니라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쨌거나 이제 장중에는 이제 손실이 꽤 회복이 됐었는데, 이제 다시 또 줄줄 흘러내려 가지고 지금 요 가격대에 이제 요 지수에 마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 들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자꾸 이제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 하면은 이제 더 손실만 커지니까, 이제 손실난 종목을 이제 지금은 뭐 그럴 상황은 아니고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